안녕하세요. 나는 이 제 40대 중반이 된 여성 애청자가 작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며 삶은 가끔 마치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직 작고 세게 흔들리는 돛 하나에 의지하여 갖가지 폭풍을 이겨내며 가야 하는 그 모습, 우리 삶도 역시 우여곡절을 겪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여정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소중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고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 삶을 어지럽히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죠. 저 또한 외로움을 달래준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지된 인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 시집을 가고 온 친구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 둘씩 성장했던 내 39세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꿈을 이루고 첫사랑을 만들어 갈 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즉시 친정의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했고 친정의 빚을 갚았습니다. 한편 시댁은 부유해 보였고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저희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기에 시댁에서 며느리가 된다는 것에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직 혼인신고서를 찍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곳에는 제 친정과 시댁 사이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네, 그래 우리 아들 말로는 친정에 형제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형제가 몇 명이니? 내 어머님과 저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저희 딸은 하나뿐이지만 차식이 풍부한 것은 부러운데 아들이 부잣집의 자식이라고 해서요. 아이고, 너희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집안이 자식들로 복작복작한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겠어. 어머니께서 특히 대단하시네요. 막내 아들을 만사래에 나오셨다고 하니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야. 아이고, 폭도 참 많으시지. 난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 하나 낳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었지. 그 시절이 오죽 서러웠으면 내 며느리까지 하겠네. 이상형이라면 해순 풍순풍 찰나의 녀석일 거야. 혜자. 그래서 말이야, 자식이 많은 건 친가 쪽 매력이야. 아니면 외가 쪽 매력이야. 어머니 쪽 내력이지. 외갓집 친척들도 우리 친정처럼 대식구들이야. 정말로 그래, 큰 외삼촌 집은 자식들을 칠형제씩이나 낳는 거야? 말할 것도 없어. 나 이렇게 무조건 합격이래? 맞아요. 우리 친정은 특히 어머니 쪽이 대대로 많이 낳는 대가족 집안이었네요. 그 반면에요, 시어머니는 귀하고 귀한 집안의 장가간 여인이었어요. 제 남편은 4대 독자 중 외동 아들이었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으며 살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로 시어머니 노련 같은 눈으로 본다면 자식 많은 집안의 딸로 점쳐졌을 거예요. 제 남편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낳아주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던 분이었지요. 이로 인해 우리 신혼 시절에는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 시절은 정말로 공주처럼 행복했답니다. 또한 나 역시도 자식 많은 집안의 후손으로서 결혼식을 하고 바로 그 해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정확히 40세였고 우리는 손주 생각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갑작스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저의 임신 8주 차에 이르러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평소와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 있었던 저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러 가는 도중 뜻밖의 비명소리와 함께 하혈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급작스럽게 쓰러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마음 아파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물음의 응답으로 유산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간 수치가 높은 편이라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지 못했죠. 사랑하는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직접 초음파로 확인해달라고 강요했고요. 그렇게 확인한 검사 결과는 잔인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버젓이 펼쳐진 현실을 부정해보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두 쪽 나서 무너져도 언제나 저의 편일 줄로만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날부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몹쓸 악연으로 돌변해버렸으니까요. 그들이 마치 일심동체처럼 돌변해버린 이유는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망할 1년에도 못 낳는 쓰레기 같은 년, 에휴,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그러더라. 한 번 유선한 여자는 다시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한다고 해도 또 유산할 확률이 크다고. 그건 앞으로가 중요한 일이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임신이 어렵단 말씀은 하신 적이 없고요. 칸 수치가 높다는 말은 콧등으로 들었니? 몸도 성취하는 주제의 임신은 무슨 임신을 한다 치자. 근데 멀쩡하지도 않은 엄마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청상적인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어디 하나 모자라게 태어날 건 뻔하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생성물입니다. 아픈 딸이 어려운 엄마 앞에서 막말을 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치를 살펴봤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한 게 아니었어도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식이나 엄마일 텐데 적어도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 항상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봐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쁘다고 위안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나이나 집안 출신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젊음이나 부유함. 나나 우리 엄마 입장에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제 분노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여 몸을 숨죽이고 찰나에 시어머니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핏줄이 속지 않는 법이 있어서 사돈철물에 이제로 속았고 징역을 당했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으로 하는 어떤 말도 마음에 두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나의 가족에 서름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임신이 어그러져 버린 마당에 하늘 입에서 나오지 못할 말이 뭐 있어 이거사 그리고 어디 내가 없는 말 했다든 오면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응 어따 대고 목소리를 높여 아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쁘게 보일 땐 작은 흠집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땐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시어머니인 가난한 친정에 대해 한 번도 트집을 잡거나 문제 삼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잘못되어 버리고 나니 입만 열면 제 친정력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친정력은 제가 태어난 뒤로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사랑하는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떠나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천추의 한인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꾸만 제 친정아버지를 사기꾼 출신으로 몰아가며 저희의 결혼마저 사기 결혼으로 매도해버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사기 결혼의 가해자는 저이고 피해자는 남편과 시어머니라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혔던 건 제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닌 누명을 썼던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핏줄이 속지 않는 법이 있어서 사돈철물에 이제로 속았고 징역을 당했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으로 하는 어떤 말도 마음에 두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나의 가족에 서름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겨 써보겠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능력자였습니다.
귀국 후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업 제안을 받았지만 항상 현명하고 신중한 분이라 사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수거름이 아버지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한 판단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누명이 쓰여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무난하게 극복하고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바로 안전이었어요. 50년 동안 쓰고도 안전에 아무 문제 없는 튼튼한 건물. 어지간한 지진이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직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버지에겐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회사가 설계한 건물들은 다른 건물들보다 건축비가 조금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건축비를 줄이자면서 철근을 조금 덜 넣는다거나 기둥을 조금 덜 만들어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한치의 고민조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건축 설계를 해오시던 아버지의 회사에 전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변고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설계한 건물들의 건축 현장들마다 허가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설계를 변경해서 안전규정에 위반된다는 감리 결과들이 줄줄이 날아들었거든요. 졸지의 아버지는 불법 설계 변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용의자는 아버지의 부하 직원 중 하나인 김 이사로 밝혀졌습니다. 김 이사가 건축비를 절감하려는 클라이언트와 짬짬이를 해서 제 아버지의 안전한 설계 도면을 제멋대로 변경해서 몰래 진행시켜버렸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안전규정에 위반된다. 건축물 감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없었어야 했던 상황이었고 더 큰 문제는 부하 직원의 잘못 때문에 서류 조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불법 설계 변경을 한 김 이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설계는 아버지의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회사에게 형사처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나쁜 소문이 퍼져 회사가 불량 건물을 설계하는 사기 회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내고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제 친정 식구가 모두 함께 갚아주었죠. 이후에도 제 친정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지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제게 대한 애도를 듣고 다니다 보니 저는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져 가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산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큰 사자에게 데려가서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신할미가 첫째 아이를 낳기도 전에 데려간 것은 부모의 죄인 것 같다. 혜비는 사기꾼이지만 그 딸한테 폭을 더 줄 수 없다. 펼치면 펼쳐 덜어 터뜨릴 테다. 그래서 천지신명과 삼신할미에 대해 108번삭해야 한다. 어머니, 내 몸 아직 많이 아프다. 108번을 잘못하면 다시 쓰러지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 품에 있으면 술만 있어도 행복한가. 아이를 낳아도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으니 가만히 다가가지 않겠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10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모두 108번 올리며 속죄해야 한다. 그 100일 동안 철저히 생식만 해라. 무슨 단군 신화 속 곰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건강이 안 좋아서 유산을 겪은 후 100일 동안 쉴 새 없이 일만 했던데 그걸로 인해 건강이 심각히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산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벅찬데 전화를 자주 걸어와 비판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가문을 끊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유산 후유증이 지나가도 무슨 일이 언제 다시 임신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임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하는 일인데 요즘 남편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탓하는 건 아닌지,
나이가 많아 매력이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 왜 우리 아들을 탓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젊은 처자들과 결혼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는 얼굴에 침 뱉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고 알지 못했을 때요.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해의 길로 소방을 싫어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매달 달거리를 언제 했는지, 아버지와 부부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시어머니는 젊은 쪽으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타박을 받아왔다. 그것을 겪는 입장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하늘을 보면 별이 따지고 손바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멀어져 버렸고 그 저의 임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끝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부터 시어머니는 무속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어느 날 수많은 한약을 만들어서 저를 찾아왔다. 이 한약은 무엇이죠? 아들 셋을 낳게 해주는 한약이에요. 이 말에 기가 막혔지만 당당히 대답했다. 황당한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노벨상을 바꾸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어머님이 4대 독자를 낳기까지 그 힘든 시련을 겪으셨을 일도 없을 거예요. 한약을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면 그만이니까 아유, 이게 흥분된 나라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주제인 만나보겠지요. 영어로만 그 선지자인 백발도사님이 천지신명님들께 깊은 기도를 드리며 성심성의껏 만들어진 약이야. 효과를 보았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너희는 그 여편 애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니? 이걸로 속이고 속여 팔기 위한 음모가 아니었을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약한 첩을 팔아보려는 수작이라고 말이야. 왜 723 백발도사님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지금 사기를 치면서 회사를 망치고 말았으니 이 정도에서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시모라는 인간은 대화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걸 나에게 어떻게 아니? 도사님은 영어 비밀이라고 했던데, 아, 이거 하나는 알았어. 도사님께서 내 눈앞에서 직접 써주신 부적을 태워서 가지고 있는 약 안에 넣으셨어. 아, 아무래도 그 부적이 바로 아들 삼둥이 낳는 비법인가? 어머님, 혹시 이 약을 드셨나요? 아이,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말 헛소리네요. 하지 말고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도록 해. 그리고 먹는 사진 찍어서 나한테 인증샷 꼭 보내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전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유산의 사유는 노사연 그리고 간수치였잖아요. 그런 저에게 출처도 모르고 그 안에 어떤 해괴한 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한약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극약이나 다름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그 한약을 버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시모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휴대폰으로 사진만 볼 줄 알았지 동영상은 볼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던 시모는 결국 제 남편을 불러 한약 버리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노발대발개 난리를 떨어댔습니다. 남편도 곧장 집으로 들이닥쳐서 온 시모가 했던 말 그대로 개 난리를 똑같이 떨어댔고요. 전저는 시부모 정성을 똥으로 하는 거야 뭐야? 엄마가 큰돈 들여서 사은 약을 먹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건 대체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하지만 이미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전 당차게 맞섰죠. 돈이 중요해 아니면 와이프 목숨이 중요해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어머님께 물어보려고도 했어요. 그 기운 부적 태운 채를 가져다 넣었다는데 정말 이상한 한약을 왜 믿고 먹으라는 거죠? 간수치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겪은 사람에게 그러지 마세요. 하늘 같은 남편에 대해 매번 소리를 높이고 얘기하거나 혹시 나이로 갑질하는 건가요? 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제에 나이가 많아서 유부하려는 건가요? 지금 오는 말이 곧고 가는 말이 곧은 법이에요. 제게 오는 여러분과 어머님의 얘기부터 시궁창인데 도대체 어떤 자존심으로 제게 존중받으려 하는 건데요? 그 한약이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제 몫이 아닌데 그렇게 아깝다면 여러분이나 가져다 먹으세요.
그 싸움 후로 남편은 더욱 제게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외로워져서 외출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밖으로 나가다 돌아올 때마다 싸구려 샴푸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샴푸와는 다른 싸구려 샴푸 냄새 말이죠. 모텔에서 무료로 사용하라고 비치한 싸구려 대용량 샴푸향 같네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 추측은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지 않았던데 어떻게든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한 후 얼마 후에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너 같은 여자 지긋지긋해.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코 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졌는지 몰래 남편이 돌아와서 말한 대답은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너랑 결혼하는 게 정말 싫었어. 젊은 여자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행복했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혹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더 거듭 생각해보니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와 헤어지길 바랐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곁으로 오게 된 유부남이 이혼해서 결혼까지 할 수 없는 이유는 매우 명확해 보여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스운 생각을 했다. 들러먹는 여자 수준이라는 게 안 받아 너무 뻔한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는 채로 사랑이라니 어떻게 하는 말이 입에 올라오고 있어? 그런 사랑의 결말은 딱 하나야. 파고,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는 영국 귀족 가문의 영예야. 함부로 모욕하지 말고 그렇게 큰일 나.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 그 여자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높은 지위와 영광된 가문에서 내 아이를 낳게 될 리 없어. 니들 벌써 애까지 낳은 거야? 애만 낳은 거야? 벌써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엄마와 신사를 만나러 왔나?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신을 놓았나 싶기도 했어. 아니, 뻥을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나 치든가. 내가 사는 축에 있는 부자라지만 영국 귀족의 시선으로 볼 때 제 남편이 들어오긴 하려나? 당연히 남편의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어. 시댁의 재산을 훔쳐가려는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영국 귀족과 사랑한다며 나를 위대하게 보이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남편의 거짓말을 얼굴에 감추고 싶었어. 귀족 가문의 분들을 비웃어 보자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시댁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발 아가씨가 시모와 함께 앉아 한국어로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가씨는 자신이 집안의 며느리인 것처럼 시모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차를 대접했다. 한동안 나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금시 씨의 정체를 이해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즉시 시댁을 떴다. 그러나 시모와 남편이 나를 발견하자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아가씨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말했다. 너 같은 늙은 호박이라니까 비교할 수 없다. 우린 귀족 가문이니까 이혼을 하고 손녀가 임신했다고 하니 더 신기하다. 더 큰 영광이 되었다. 나는 남편과 시모에게 비웃음을 감추며 서운한 척하여 이혼을 받아들였다. 사실 금발상간녀의 정체를 확신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저의 친정이랑은 다르게 귀족 집안 덕 보면서 살게 해준대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랑 혼사를 맺으려면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될 텐데 그건 이야기 해보셨고요. 그러자 시모가 더더욱이 기세등등해져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야 당연히 영국 귀족함은 관습에 따라 치르기로 했지. 근데 비용은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우리 쪽에서 결혼식장금만 전달하면 고귀한 귀족식 결혼 비용은 저쪽 집안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어. 이에 전 또 한 번 비웃는 본심을 숨기며 재차 물어보았죠. 정말 결혼 지참금을 달라고 하던가요? 대체 얼마나요? 그게 얼마든지, 그리고 영국 귀족신 예법이 원래가 그렇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크든 맞춰줘야지 함부로 토를 탈 수가 있어. 아휴, 하긴 그저 집안 빚 갚느라 허덕이며 살아온 주제가. 아휴, 알면 뭘 알겠어.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전 금발 쌍간녀의 정체를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시모에게 회심의 경고 한마디를 날리곤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현재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가랑이 찢어지는 것보다는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가짜를 꿈에서 무너뜨려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폐를 망신시키는 꼬라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시댁을 떠난 전에 짐을 챙겨 본가로 내려갔고 곧장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에는 남편의 재산의 절반 분할과 거액의 위자료가 요구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혼 소송이 진흙탕처럼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으로 제 이유는 소송에 이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찾아와서 제 이혼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며 협의 이혼을 제안했거든요. 남편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영국 귀족과의 결혼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이혼을 마치기 위해서였어요. 덕분에 제가 거액의 재산과 위자료를 손에 넣었고 남편을 한 번 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시댁을 떠날 때 했던 경고는 소박 맞는 여자의 질투로만 여겨졌고 그렇게 소홀히 넘어간 것 같아요. 남편과 시모도 거액의 돈을 주면서도 금발 상간녀의 정체를 깨달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밤늦게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친정지역에 큰 식당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니 참으로 놀라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너에게 준 돈과 재산을 돌려줄 수 있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다 써버렸다면 쓴 만큼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의 상황이 어려워진 모습이 보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좌절과 마음의 절망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부잣집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새 부인이라기보다는 동료가 맞죠. 그 외국 여성은 우리 어머니와 미리 친해지고 싶어 해서 한밤중에 우리 집에서 잤다가 일어나 보니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망쳤어요. 예전에 미소를 감추며 고작 물질적인 것을 훔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도 많이 돈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훔치기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각이 서두르는데 당신과 이혼하면서 엄마와 나의 돈을 합해 당신에게 많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릴 정도였죠.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귀족적인 풍습을 지키면서 결혼식 준비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결혼식에 오는 모든 손님도 귀족이라서 선물을 줘야 했는데 결혼식 지참금을 선물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친정에 가져다 드렸어요. 남은 것은 순전히 돈과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다른 뱁새처럼 타강의 날이 멈춰버렸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녀의 피해를 본 분들이 다 모여서 대출을 받아 그 여자에게 주다니 아이참. 진정 우리 동네는 정말 훈훈해. 그래서 널 부탁할게. 재산 분배와 친정비를 주었던 돈을 돌려주라고. 공짜로 돌려주긴 싫으면 빌려주던지 해. 이제 돈을 갚아야겠어. 아주 치가 된 제자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심해. 내가 경고했잖아. 뱁새가 황새를 쫓으려다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위험하다며. 왜 나만 그 여자의 속내가 확실히 보인 걸까?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알고 있던 상간녀의 진실을 바보 모자에게 전해줬어.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친정빚을 갚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야기를. 그랬던 때 착한 사장님들이 있었지만 주변 사장님들은 정말 강철처럼 억울했지. 그 금발 상간녀가 술집 출신 꽃뱀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알 수 있었어. 주변 사장님들의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어. 그 사장님은 자주 술집 마담과 여성들을 회사 사무실로 불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실에서 사장님과 술집 직원들이 회의 중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사장님이 직접 추진한 중요한 거래처 계약의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득이 사장실로 들어가야 했고 그때 술집 여성들의 솜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들은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그들의 솜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을 깎을 때는 껍질만 벗기려 노력하는데 그들은 과일의 풀죽사리와 함께 깎거나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간과했지만 이후 그 여성들의 솜씨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과일을 아껴서 깎는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사장님에게 회사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사무실을 나왔는데 그 순간 술집 여성이 내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당신의 기분을 해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무례하게 여기는 행동을 했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과일의 살과 껍질이 함께 깎아지는 것처럼 계속 보여서 과일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주목했던 것이에요. 집에서 먹는 과일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껍질만 벗겨 먹던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영업 방식이 있죠. 손님이 안주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주문할 수 있게끔 과일을 최대한 많이 껍질을 벗겨내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늘 그렇게 과일을 껍질을 벗겨내게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그쪽 남자 형제들이 많다고 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면 과일을 껍질을 벗겨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대요. 오늘은 과일을 깎는 걸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면 이곳 바닥 출신으로 남을 거예요. 그날은 결혼을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과일을 잘못 깎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신부감이 차나 음료를 마실 때 잘 살펴봐야 해요. 업계 여자들은 차 위에 컵받침을 올리거나 컵 위에 먼지를 올려놓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이 술에 이상한 걸 넣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요. 신부심이 내가 가르쳐준 습관을 따라서 동생들을 때리더라도 반드시 결혼을 막아야 해. 그날 그 대화가 정말 기억에 남아. 시어머니 집 거실에서 마주했던 금발 간호사의 행동이 술집 여자 출신으로 들킨 시어머니와 정확히 일치했어. 과일을 자르듯이 몸통위로 썰어서 심장에 줬고 찻잔 옆에 티슈를 두고 갔어. 서툴러 하기는 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한 모금 차를 마신 뒤에 다시 티슈를 두고 갔어. 금발 간호사는 영국 귀족 출신이 아니라 술집 출신 여자라는 걸 알았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술집 출신 여자가 영국 귀족이라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재산가인 내 남편에게 붙어 다닐 이유가 뭐야? 영국 귀족의 예의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의 결혼 금전을 요구하며 말야. 그때는 더 이상 속아거나 망신받을 수 없어. 그 순간에 금발 간호사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은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어. 그때 전부터 먼저 말하고 싶던 것이 있었어. 남편이 응급차에 함께 올랐을 때 나는 보호자로서 그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의 어머니가 말씀했던 대로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이번에 그 업보가 나에게 돌아왔고 유산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전하신 대로 천지신명께 108배를 올려 사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천지신명은 항상 정의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저에게 구원을 준 것이죠. 또한 금발 상간녀의 정체를 나에게만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구해내고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는 단지 천벌을 받으신 것뿐이에요. 이제 이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킨 잘못과 온 가족이 입은 수양을 고려하면 그때 어떻게든 다키기 힘들다며 마지막으로 전혀 말할 수 없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얼마간 사과할 게 많았겠죠. 클라이만 부부는 이후 전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인생의 언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집안 가득한 풍경의 곶감망신 때문에 도망갔던 금발 여자가 국내에서 체포되었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버렸기 때문에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금발산 간녀에게 법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녀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되어 있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충격과 실망과 수치심이 겹쳐 쓰러지고 결국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혼자서 시모나 자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 대해 물었더니 재혼하거나 아들과 함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시모를 지지고 많은 며느리 자리에 자신의 이혼까지 겪은 이 한자리인데 세상 어디서 그런 남자에게 시집갈 여자가 있겠습니까? 결국 반신불수 시모 화장실 안을 열었다 들뜬 호래비로 나이 들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고 자업자득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이혼 후 시댁에서 받은 많은 위자료로 시작한 식당이 잘 되어서 5개의 점포를 더 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확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5개의 점포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 형제들과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과 경험을 담아 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제약 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매체이며 이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함께 음악을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하는 즐거움과 공감을 통해 더 다채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